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제6장 대류 개론에 대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이 6장은 이 유체역학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유체역학을 다 수강을 했겠지만은 그 유체역학을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펼쳐가지고 유체의 이동, 운동량 방정식, 연속 방정식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익히기 바랍니다. 이 대류는 지금 밑에서 써둔 것처럼 지금 실제로 어떤 유체가 이동할 때 유체의 볼크 모션 또는 크로시 모션, 그러니까 유체의 어떤 덩어리가 전체적으로 이동하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대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제 대류 열전달을 할 때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만나게 되는 그림이 있는데 이와 같은 뭐 평판이 있다. 평판이 있는데 평판 앞으로 어떤 유체가 이렇게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하면은 이 평판의 온도가 예를 들어서 뭐 한 90도씨가 된다. 여기에 접근하는 유체의 온도가 한 30도, 여름날씨 정도 되겠죠. 이 평판 주위를 지나가게 되면은 이 유동이 이렇게 이제 계속 지나가겠죠. 지나가면은 온도가 어떻습니까? 평판의 온도는 90도고 여기 유체 온도는 30도시니까 열전달이 일어나겠죠. 열전달은 어디로 일어나겠습니까? 평판에서 그죠, 유체 쪽으로 열전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열전달이 평판에서 유체 쪽으로 일어나는데 이런 열전달량을 우리가 여하이 계산하는 것이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체는 고체 표면과 지금 이와 같은 평판이죠. 평판인 고체 표면과 표면 위를 지나 운동하는 유체, 표면 위를 지나서 운동하는 유체 사이에서 에너지 전달, 그죠? 이런 것들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대류 컨벡션, 영어로는 컨벡션이라고 하는데 이 대류는 크게 몇 종류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forced convection, 강제 대류. 강제 대류로 하는 것은 인위적으로 대류 현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어떤 위치에 있는 유체를 또 다른 위치로 옮기는 것. 예를 들면은 대표적인 것이 이런 선풍기 같은 거죠. 선풍기는 어떻습니까? 선풍기 뒤쪽에서 선풍기 앞쪽으로, 그죠? 공기를 이동시키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강제 대류의 일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는 자연 대류, natural convection, 혹은 free convection, 자유 대류, 강제적으로 이동하지 않고 자연적으로 이동하는 현상, 어떤 게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 어떤 뜨거운 물체 온도가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 80도씨 된다. 80도씨. 그리고 주위에 뭐 공기 온도는 20도씨다. 이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공기가 어떻게 움직이겠죠? 뭐냐 하면은 이 뜨거운 면 근처에 있는 공기는 어떻습니까? 여기 온도가 높겠죠. 여기는 한 70도는 되겠죠. 그죠? 70도 정도가 되면은 밀도가 어떻게 됩니까? 밀도가 온도가 높으면 밀도가 작아지죠. 밀도가 작아지면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상승하게 됩니다. 그죠? 위로 상승한다. 그러면 여기는 빈 공간이 생기니까 주위의 유체가 이 빈 공간 뒤쪽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인위적이 아닌 자연적으로 발생된 현상, 대류, 이것이 자연 대류 또는 자유 대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상변화가 phase change, 상변화가 일어나는 대류, 그죠? 예를 들어서 물이 끓는다든지, 그리고 포화된 액체가 포화 증기가 응축이 된다든지 액체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기는 대류 현상, 이런 것들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번 학기에는 이 밑에 두 개는 시간적으로 여유가 없고 포스트 컨벡션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포스트 컨벡션은 또 두 가지 외부 유동과 내부 유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와 같이 어떤 평판이 있고 평판 외부로 이렇게 흘러가는 유동은 7장에서 공부를 하고, 8장에서는 내부 유동, 예를 들면은 파이프, 그죠? 이렇게 파이프의 내부를 흘러 들어갈 때 이 내부에서 어떤 대류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은 8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대류 경계청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들 유체역학에서 경계청이라는 공부를 했죠. 경계청, 소위 바운다리 레이어, 그죠? 바운다리 레이어 뭡니까? 밑에와 같이 어떤 평판이 있다. 밑에 이걸 평판으로 볼까요? 밑에 평판, 그죠? 평판이 너무 굵어졌습니다. 이걸 지워버리자. 그래서 그게 평판입니다. 평판. 밑에 있는 요 플레이트가 평판이다. 평판의 주위로 유체가 이렇게 어떤 유무한데, 이때 이 속도를 무한대로 표시합니다. 속도가 이렇게 같은 속도로, 속도의 크기가 동일하게 이렇게 평판 위를 흘러간다. 그러면 지금 여기 빨간색은 보지 말고 까만색으로 되어 걸 보시면 이 유체가 어떻습니까? 여기다가 다시 그려볼게요. 유체가 이렇게 평판을 통해서 흘러 들어오면 이 평판 가까이에 어떤 속도가, 만약에 이게 5m/s라 하자. 5m/s면 이렇게 5m/s로 이렇게 이동해서 평판을 지나갈 겁니다. 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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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근데 왜 좀 더 평판 쪽으로 가까이 가면 또 5m, 좀 더 가까이 가면 뭐가 되겠어요? 이렇게, 그죠? 왜? 평판에서는 속도가 0이기 때문에 밑으로 가면 갈수록 속도가 점점 이렇게 줄어들어서 포물선 형태를 유지한다. 계속 마찬가지죠. 계속 요 다음은 이렇게, 요 다음은 이렇게 계속, 그죠? 이런 형태를 계속 유지해서 갈 것이다. 그죠? 유체는. 근데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이 5m로 다 들어왔죠. 5m로 들어왔는데 이 평판의 전단력으로 인해서 이 평판에서는 속도가 0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포물선 형태를 유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포물선 형태를 계속 유지해서 이렇게 지나간다. 그러면 경계청이란 것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m, 이게 이제 이 5m가 프리스트림 velocity인데 자유 흐름의 속도, 그죠? 앞에서 이렇게 오는 속도가 5m로 이렇게 어프로치 하는데, 이게 평판으로 인해서 5m 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4.99, 4.9, 4.8, 4.7 이렇게 줄어들죠. 어느 순간부터 줄어든다, 그죠? 그럼 그 어느 순간 5에서 벗어나는 그 경계선이 있을 것이다, 그죠? 처음에는 여기서부터 이 평판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이 엣지부터 생기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 원래 흘러 들어오는 속도가
어떤 물체로 인해서 속도가 감속이 생기기 시작한 그 안쪽 영역, 그죠? 요 영역을 경계층이란다. 요 영역을 경계층이라고 하죠. 유체역학에서, 그죠? 영어로는 뭡니까? 바운다리 레이어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이 경계층 바깥쪽은 뭡니까? 경계층 바깥쪽은 자유 흐름이죠. 여기 왜냐하면 속도가 전부 다 처음에 앞에 접근해 오는 그 속도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5m로 했으니까 다 5m죠. 어디든지 다 5m다. 경계층 바깥쪽에는, 그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선이 여기에 까만 선이죠. 이게 이렇게. 그러면 이 경계층이 평판에서부터 이 거리, 요게 경계층 두께를 해요. 요게 경계층 두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boundary layer thickness, 그죠? 두께, 경계층 두께다. 이미 유체역학에 전부 다 공부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계층이라는 게 사실 유체역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뭐냐 하면은, 자, 이제 위에 그림을 가지고 내가 좀 설명해 볼게요. 자, 경계층 바깥은 이 속도가 전부 다 5m로 다 똑같잖아요. 그러면 어떤 의미 하나의 알갱이를 이렇게 생각하자 하면, 알갱이 윗면과 아랫면의 속도가 똑같죠. 그러면 요리 들어오면 윗면에도 오고 밑에도 오고 계속 가면 이게 속도가 똑같잖아요. 어디든지 속도가 다 똑같죠. 그럼 이 알갱이가 그대로 그 형상을 그대로 가지고 유지해서 나간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경계층 내부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똑같은 알갱이 있다면 경계층으로 접근해 들어왔다 하면 여기는 속도가 바깥에는 오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속도가 이렇게 작아지죠. 그죠? 경계층이 이렇게 이 알갱이가 찌그러진다. 그죠? 이 위에는 어떤 속도가 더 있고 밑에는 작으니까 점점 더 이게 많이 찌그러지게 된다. 가면 갈수록 이렇게. 그죠? 그러니 찌그러진다는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밑에 속도는 작고 위에 속도는 크니까 소위 전달 응력을 받게 되죠. 전달 응력을 받게 된다. 전달 응력을 받게 된다. 위에는 어떻습니까? 경계층 바깥쪽에는 전달 응력이 없죠. 이 전달 응력을 우리가 보통 타우라고 했죠. 이 경계층 바깥에는 전달 응력이 없습니다. 타우죠. 타우가 0이다. 이 경계층 내부에서는 전달 응력이 타우가 존재한다. 그죠? 존재한다. 전달 응력이 뭐였습니까? 여러분들 뮤의 du의 dy. 그죠? 전달 응력이 뭐죠? u는 점성 계수고 u는 x방향의 속도, 만약에 이 위치에서부터 이 방향의 x라고, x의 좌표라고 하고 이 속도를 u라고 하면은 u가 x고 u는 이제 y 방향으로 하면 속도가 y 방향의 변화, 그죠? 속도가 y 방향으로, 속도가 점점 요게 y 방향이니까 y 방향으로 속도가 변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울기, 이게 전달 응력이란 말이죠. 전달 응력인데 결국은 요게 이제 y가 0 되는 위치에서의 전달 응력,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에서의 전달 응력을 우리가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이제 속도 경계층입니다. 그러니까 경계층 바깥에는 타워 전달 응력이 0이고 이 안쪽에는 전달 응력이 0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전달 응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좀 더 진행을 해보면, 아까 이야기했는 요 델 경계층 두께, 그죠? 경계층 두께는 그러면 어떻게 정하느냐? 왜냐하면은 이 경계층 두께는 어떻습니까? 경계층의 자유 흐름의 속도가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변해지는, 만약 여기 5m라면 5m per sec로 가다가 어느 시점에
5에서 벗어났다. 얼마 벗어났느냐? 예를 들면 4.9999m/s다. 그러면 여기 이 라인을 언제부터 변했다 할 것이냐? 4.9999부터 변했냐? 아니면 9999부터 변했다고 할 수 있느냐? 그 기준이 있어야 되겠다. 그죠? 이 대를 선정할 때는. 그래서 그거를 여기의 속도를 자유 흐름의 속도를 유무한대라고 하면 그것의 99% 되는, 이게 만약에 이 10m라면 뭐 99, 그죠? 9.9m 되는 속도가 그때 됐을 때 요때 y값, 여기 y 방향이니까 y 값을 우리가 경계점 두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잘 이해가 안 되는 학생들은 유체역학 책을 다시 펼쳐 보시기 바랍니다. 유체역학에서 경계층 부분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에 표면 전달능력, 아까 이야기했듯이 서피스, 그죠? 표면 전달능력은 어떻습니까? 뮤의 du의 dy, 그러니까 y가 0 되는 곳에, 그죠? 서피스, 요거는 표면이란 뜻입니다. 표면, 서피스. 표면 전달능력은 이렇게 된다. 그리고 표면의 마찰의 죄송합니다. 표면에서 마찰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국소 마찰 계수는 전달 능력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나눠주면 되죠, 그죠? 전달 능력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나눠주면 된다. 그 다음에 뉴토니안 플루이드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표면 전달 능력은 y가 0 되는 곳에서의 스트레스를 우리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속도만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이 경계층이 하나였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름을 경계층이라고 했는데, 온도도 이와 같은 특성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온도가 이제 온도에서 집중해서 봅시다. 온도가 만약에 T1대가 뭐 아까 이야기했듯이 한 30도씨의 어떤 바람이 이렇게 불어 들어온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위에도 30도고 밑에도 30도고 다 30도 이런 게 들어온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평판을 만났습니다, 그죠? 평판을 만났다. 그럼 평판의 온도는 Ts다. 평판의 온도는 높다. 예를 들어서 뭐 80도씨다 이렇게 하자. 그러면 열은 어디로 갑니까? 평판에서 유체 쪽으로 열이 이동되겠죠. 평판의 온도가 높으니까, 그죠? 평판에서 유체 쪽으로 전달이 된다. 그러면 자, 이것도 속도 경계층처럼 계속 한번 살펴봅시다. 위에는 30도죠. 30도.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습니까? 이 평판 80도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점점 40도, 50도, 70도, 80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온도 분포를 그려보면 어떻습니까? 쭉 30도로 갔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렇게 8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여기서도 똑같습니다. 30도, 35도 이렇게 쭉쭉쭉쭉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이동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갔다가 점점 끝에는 결국은 평판에서는 온도가 80도니까 이 높이는 전부 다 80도죠. 80도.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어떻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곳, 그러니까 같은 온도로 있다가 좀 바뀌는 부분, 그 점들이 있겠죠. 그 점들을 이어놨다, 그죠? 그러면 이게 이 안쪽이 온도 경계층이고 바깥쪽은 프리스트림이다,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바깥쪽은 온도가 어느 곳이나 균일한데 이 안쪽은 어떻습니까? 위쪽하고 밑에하고 온도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온도 경계층이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유체역학에서 공부했던 경계층은 온도가 없잖아요. 유체역학은 온도의 영향은 고려하지 않은 학문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까지 유체역학 공부할 때 온도에 따른 어떤 문제를 풀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때 이 경계층을 이제 온도 경계층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velocity boundary layer, 속도 경계층이라고 다시 말을 붙입니다. 이제 경계층은 속도 경계층과 온도 경계층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이 경계층 두께 그죠? 그래서 두께를 우리가 이렇게 델 T, 요건 T는 thermal boundary layer, 요거 그죠? 그래서 T라고 적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습니까? 경계층 두께가 X에 따라서 두께가 다 다르죠. 그래서 이것도 X의 함수입니다. 앞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것을 두께는 어떠냐 하면은 이렇게 무차원 온도로서 표시합니다. 무차원 온도는 어떻게 무차원화 시키느냐 하면은 이 유동장에서 온도 차이가 가장 큰 거분에 가장 큰 거는 뭡니까? 평판의 온도 80도가 제일 높고 여기 온도 30도가 제일 낮으니까 온도 차이는 60도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T 무한대하고 TS, 이 TS와 T 무한대 기준해서 그러니까 임의의 온도와 표면 온도 하면은 요 값은 항상 1보다 작겠죠. 그죠? 1보다 작다. 그래서 이것이 99% 되는, 이것이 99% 되는, 그러니까 요게 99%라는 이야기는 요거 온도 차이가 요 최대 온도의 99% 되는 y값, 그게 델 T 경계층 두께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깨끗이 좀 지워보죠. 그리고 온도 경계층 두께는 그렇게 이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결국은 우리가 이제 구해야 되는 것은 연료속을 구해야 되는 것이죠. 연료속은 결국은 뭐였습니까? 결국은 요게 아까 예시한 것이 여기가 만약에 80도고 위에가 만약에 30도라면 그죠? 열전달은 이렇게 열전달 되죠. 그 표면에서의 히트 플럭스, 국소 히트 플럭스죠. 이미 X 그죠? 이미 X에서 그러면 결국은 어떻습니까? 여기서는 전도로 돼 나가서 뭡니까? 대류로 나가죠. 여기에서는 평판에서는 전도로 전달돼 나가던 것이 대류로 전달돼 나가죠. 자,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여기까지는 이 고체 내부에서는 전도니까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K의 dT의 dy 방향, 지금 방향이 y 방향으로 열전달이 일어나니까 y가 0 되는 데인데,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유체는 어떻습니까? 아까 속도 경계층을 보면 속도 경계층이 요렇게 해서 속도 분포가 그죠? 속도 분포 요래 됐죠. 요래 돼 갖고 요 표면에서의 속도는 뭡니까? 속도는 0이었잖아요. 그러면 이 고체에서 유체로 나갈 때는 대류열 전달로 나가는데 요 표면 아주 가까이에서는 뭡니까? 유체로 전달은 되지만 여기는 움직이지 않는 유체죠. 움직이지 않는 유체니까 그것은 전도 방정식을 사용해도 된다 하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국소 연료속을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 전도 방정식에서 열 전도 계수를 여기 고체의 열 전도 계수 K로 쓰지 않고 유체의 속도가 0인, 왜? y가 0 되는 곳에는 속도, 유체의 속도도 0이므로, 그죠? 그래서 요게
KF, F는 플루이드, 유체의 열전도 계수입니다. 유체. 그러니까 여기 썼죠. 표면 아주 가까이 있는 유체는 유동이 없다. 그러니까 속도가 없다고. 그러니까 속도가 0이라고. 그래서 에너지 전달은 전도에 의해서만 일어난다. 표면 가까이. 그러니까 Y가 0 되는 위치에서. 그래서 이때는 이 전도 계수는 고체 평판의 열전도 계수가 아니라 유체의 열전도 계수를 사용해서 로컬 히트 플럭스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특별히 여러분들 KF 유체의 열전도 계수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열이 전달되어 나오는데 이게 속도가 0 되는 유체에서 그 다음에 속도가 있는 유체, 속도가 0 되는 유체에서는 전도고 속도가 있는 데서는 대류죠, 그죠? 그래서 그 열 전달이 같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H, TS와 T 무한대 온도 차이로서 있는 뉴턴의 냉각 법칙하고 위의 식, 이 식과 이 식이 같다 하는 것입니다, 그죠? 같다. 그래서 두 식을 같게 놓고 H를 구해봅니다. H는 뭡니까? 대류열 전달 계수죠. H를 이렇게 여기 오식처럼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H를 구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 전도 열전달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평면벽이 있다. 여기가 T1이고 여기가 T2다. 여기 이제 고체 평면벽이다. 그러면 왼쪽에 어떤 유체가 있고 오른쪽에 유체가 있었다. 그죠? 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왼쪽 유체의 대류 계수는 H1, 오른쪽 유체의 대류 계수는 H2 이렇게 주어지죠. 그 온도도 뭐 T 무한대 1, 여기는 T 무한대 2 이렇게 온도를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이 대류 계수를 전도할 때는 주어져 있지만 앞으로 이제 이 대류 문제를 다룰 때는 이 H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실제로 구해야 됩니다. 이제 H를 구해야 되는 거죠. 가장 중요한 작업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농도 경계층은 생략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책은 Heat and Mass Transfer죠. 책 이름이 오는 열 전달, 그죠? 매스, 질량, 물질 전달, 그죠? 그러니까 열의 이동, 지금 우리는 열 전달 공부하고 있는 것이죠. 물질 전달 과목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농도, 물질은 농도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 농도 경계층은 이번 강의에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서 공부한 두 개의 경계층을 비교를 해봅시다. 요약하는 입장에서 속도 경계층에서는 경계층 두께가 그죠? 경계층 두께가 그죠? 이렇게 델 X로 표시했고 온도 경계층에서는 델 T 이것도 X의 함수입니다. 그 다음에 속도 경계층은 경계층 내에서 전달 능력이 있었고 속도 구배가 있었죠. 온도 경계층에서는 열 전달이 생기고 온도 구배가 생기고 또 속도 경계층에는 표면 마찰 있듯이 대류열 전달이 있고 마찰 계수가 있고 대류열 전달 계수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구해야 될 이런 값들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 또 두 번째 개념으로 국소 및 평균 대류 계수라는 것을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림에서와 같이 이 그림은 뭐냐 하면은 이게 에어포일이라고 그래요. 에어포일. 비행기 날개의 단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비행기를 타보면 옆에 그죠? 비행기 뭐
위에서 이렇게 보면 비행기 날개가 그죠? 이렇게 있죠. 비행기 날개가 있죠, 그죠? 여기 뭐 프로펠러 같은 게 막 달려 있죠. 이게 엔진입니다, 엔진. 이게 앞으로 진행한다면 엔진이고, 이 날개를 잘 보면 날개의 단면적을 잘라 보면, 자 비행기는 앞으로 진행하면 공기는 앞에서 이렇게 오는 형상이 되겠죠. 그러면 공기의 흐름을 잘 유도하고, 그다음 비행기가 양력을 가져서 상승하게 하기 위해서 요 비행기 날개 단면을 보면은 요런 단면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단면이 지금 이 에어포일입니다. 그죠? 이 단면이 여기 있는 이 단면이 되겠죠. 그죠?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단면에 앞에서 오는 속도가 보이고 온도가 T 무한대다. 그러면 그리고 이 날개 온도가 TS, 표면의 온도가 TS고 전체 단면이 표면적을 AS라고 하자. 그러면 열전달을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선 이런 많은 전체의 모든 단면 중에서 어떤 특수한 요만한 미소 표면, 그죠? 그 미소 면적을 우리가 전체 면적을 AS라고 하면 미소 면적은 이렇게 DAS라고 하자. 요만한 면적이다. 요만한 면적으로 나오는 히트 플럭스를 로컬 히트 플럭스, 요 면적에서만 나오는 거죠. 요 면적에서 나오죠. 그러면 Q 더블 프라임의 H에 그죠? 미소 면적 그러니까 그 면적의 어떤 단위 면적이라고 생각하죠. 이걸 미소 단위 면적, 그죠? 단위 면적당. 그래서 온도 차이 이렇게 하면은 Q 더블 프라임을 구할 수가 있다. 자, 온도는 주위가 이제 T 무한대고 여기가 TS잖아요. 표면의 온도가. 그래서 이 H는 우리가 국소 대륙계수로 한다. 왜? 요 단면적의 여기 대륙이었습니다. 여기 대륙이었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 평균의 개념으로 봤는데, 이제 요 위치마다 뭐 대륙계수가 다 다르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표면 거칠기도 다르고, 그죠? 또 형상도 다르고, 이기 때문에 위치마다 H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특수한 면적에서의 국소, 로컬 컨벡션 코에피션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앞서 공부했던 우리 평면벽에서 왼쪽이 뭐 H1, 오른쪽 H2 이렇게 했던 것을 이제 잊어버리기 바랍니다. 대륙열전달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자, 그리고 토탈 총 열전달, 토탈 히트 트랜스퍼 레이스를 한번 보면은, 그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게 Q 더블 프라임은 요 면적에서 나오는 거니까 전체 면적에 나오는 열전달은 요 면적을 전체 면적으로 적분하면 되겠죠. 그래서 Q 더블 프라임의 DAX 전체 면적으로 적분하면 총 열전달률이 되겠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를 요 적분에다가 이제 집어넣으면 온도 차이는 항상 일정하니까 적분기호 밖으로 나올 수 있고, 뒤에 HDAS 이렇게 적분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이게 이제 국소 이 로컬한 대륙계수라면 요 H가 이 전체 평균 대륙계수를 우리가 H 바라고 하자. 그러면 전체 열전달률은 H 바에다가 전체 면적의 온도 차이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Q와 이 Q는 동일하겠죠, 그죠? 그래서 두 식을 11식과 12식을 갖게 놓으면 결국은 두 식에서부터 우리가 평균 대륙계수 H 바는 이 국소 대륙계수를 국소 면적에다가
곱해서 전체 면적으로 적분하고 전체 면적으로 나눠주면은 그 평균 대륙의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평판에 대해서 예제 문제를 하나 풀어보면 이런 평판, 그죠? 그러면 요 면적의 국소, 그러면 여기가 x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를 우리가 L로 보죠. L로 보고 요 폭을 우리가 dx다. 요게 dx단 말이에요. dx. 그러면 단면적은 뭐겠습니까? 요 dx 곱하기 이 두께가 1로 보면 1 dx죠. 그죠? 그래서 h바는 그죠? L분의 L 곱하기 1분의 1 그죠? 인테그랄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삼식을 우리가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죠. 자, 이 이제 대륙의 수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거는 컨벡션 코에피션트입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앞으로 대륙 열전달률을 구하기 위해서 이 대륙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사실 이걸 구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은 유체 밀도라든지 점도, 열전도율, 비열 이런 유체 물성치에 영향을 받습니다. 대륙의 수 H가. 또한 거기다가 표면의 형상, 기하학적 형상, 유동 조건 이런 게 따라서도 H가 달라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H를 구하는 것이 대륙 열전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에서 이 열전달을 이용해서 만드는 그러한 회사에서 예를 들면 선풍기 회사에서 보면은 자기들이 실험을 통해서 구한 고유한 H값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들 제품에 맞는 제품마다 H가 다 다르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게 대륙계수다 하는 것입니다. 2절 매스 트랜스퍼는 생략하도록 하고 예제 6.1에서 6.3을 여러분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척류 유동과 난류 유동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하면 이 대류 열전달은 유체역학을 모르면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체역학을 공부했던 것을 다시 이 부분을 펼쳐서 여러분들이 빨리 복습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열전달 과목에서 내가 유체역학을 지금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진도 나가야 될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유체역학 공부했던 사람은 이 유체역학 책을 가지고 빨리 복습하고 만약에 유체역학을 아직도 수강하지 못한 학생은 최선을 다해서 유체역학 부분을 이 대륙 열전달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서 스스로 독학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